그래서 그런 물음에서 저는 우연히 그 노자한테 이 해답을 찾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그림을 그리고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그래서 오늘 그걸 중심으로 해서 하면서 내가 여러 선생님들께 마지막으로 여러 선생님들을 평생 이렇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선생님을 한 분 꼭 소개해주고 이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 강의는 한 2시간 정도의 분량인데 한 80분 정도로 해서 최대한 좀 당겨서 이렇게 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누구나 다 그렇죠.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조금 사회에 나오면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좀 허전한 그런 대학에서 공부했던 거하고 사회에서 했던 거하고 좀 이렇게 다른 그런 어떤 괴리감이 있거든요. 약간 방황을 하게 되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가 이론적으로 배운 것하고 실제로 사회에서 이렇게 배운 거하고는 많이 다르죠. 그래서 이제 저는 고전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고전 공부를. 그래서 고전 공부를 제일 처음에 성경을 했죠. 저는 이제 원래 카톨릭이기 때문에 카톨릭 성당에서 성서 40주간이란 그런 교육 코스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40주간을 끝낸 게 아니라 하다 보면 한 1년 정도, 한 13개월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신부님 지도 하에, 이렇게 이제 한 꼭지 한 꼭지 구약부터 신약부터 이렇게 공부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13개월 정도 공부를 하고 나니까, 이게 좀 재밌어요, 이게 자체가.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하고 났더니 이게, 서양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다. 성경을 공부하고 나니까 서양의 문화가 보이고, 서양 사람이 보이고, 서양 미술이 보이기 시작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재밌다, 이게 고전이. 그래서 이제 우연히 이제 또, 종교와 관계없이 불경을 보게 됐어요, 불경. 불경이 너무 재밌어요, 이게. 불경이. 마치 소설 같아요. 불경을 보면은 하나하나 이게 모든 것이 소설 속에서, 대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진리를 찾아가는. 그래서, 이게 참 불경이 재밌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가장 지금도 기억나는 고진멸도, 사람 고통은 어디서 오는가? 집착하면서부터 오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없앴을 때, 멸했을 때, 우리가 목적하는 평온이나 평화나 이런 걸 찾을 수가 있다. 그러면서 이 성경에, 불경에 또 이렇게 하게 됐죠. 그러면서 우연히 또 이게 묘한 수수께끼처럼 우연히 또 온불교 경전을 보게 됐어요. 이게 같은 불교인데 불경하고 또 온불교 경전은 달라요. 그래서 거기에 온불교 경전을 보면은 분명한 것은 우리가 거기에 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온불교 경전에 쭉 나오거든요. 도. 굉장히 설명을 잘 해줘요. 그 다음에 덕이 무엇인가. 그런데 우리가 이제 불경에서 그런 건 안 나오죠. 안 나오고. 그렇게 이제 불경을 보다가, 이제 또 이제 사서, 개영 한 김에 공부를 해보고 싶다 해서 사서를 이제 접하게 됐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문 공부에서 참고적으로, 우리가 이제 한문 공부를 한 사람들 이제 아주 깊게는 못했지만, 한문 공부를 시작할 때 우리는 제일 처음에 천자문, 명심보감, 추구지, 사자성어, 이렇게 해가지고 한문 공부를 하면은 끝이 없습니다. 안 됩니다. 평생에도 못해요. 그러니까 한문 공부에 가장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맹자를 100번 읽으면 된다는 맹자. 되지도 않은, 잘 보이지도 않은 그 맹자란 책을 한 100번 정도 읽으면 구조가 이렇게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해서 바로 옛날에 아주 옛날에 천자문은 좀 배웠지만 천자문도 굉장히 어려운 학문이죠. 굉장히 어려운 학문입니다. 천자문이 아주 대단한 학문이죠. 그래서 천자문만 하려고 해도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맹자를 이렇게 보게 됐어요. 맹자를 보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대학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논어를 공부하게 되고 중용이 가장 어렵죠. 중용이. 그래서 중용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맹자를 자주 읽으면은 맹자의 문장의 구조는
굉장히 단순하게 돼 있어요. 단순하게 아주 노래처럼 되어 있거든요. 구조 자체가. 그리고 이제 그게 대충 이렇게 좀 공부를 한 다음에 이제 그 중국의 고문진보라는 책이 있거든요. 옛날 고대로부터 이렇게 청대까지 내려온 그 방대한 그 시나 이런 고시나 이런 중요한 것만 이렇게 모아놓은 고문진보란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아주 그 한번 번역본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읽어볼 만해요. 그래서 이 정도 이제 좀 공부를 했으면 나도 뭐 한문에 조금 아는 모양이다. 그래서 이제 그 서점에 갔더니 우리나라의 삼국유사의 원본이 있어요. 원서. 한글 하는 원서가 있어요. 원서를 보면 이제 가운데 자가 이렇게 빠져 있는 것도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딱 해서 그걸 딱 폈죠? 안 읽힙니다. 그래서 다음날 그 한문 선생님한테 선생님 제가요, 삼국유사하고 삼국사기를 샀는데 읽지 못하겠는데요? 그랬더니 당연히 고 선생은 못 읽어 그거. 읽을 수 없는 거야. 왜요? 그랬더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학문이 좀 중국에 비해 낮아가지고 글을 어렵게 써놨거든. 같은 글이라도 맹자나 논어나 이런 걸 아주 글을 쉽게 써놨는데 어려운 글을 문장 구조를 우리나라의 그 한학은 굉장히 구조를 굉장히 어렵게 써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원래 학문이 높은 사람들의 글은 한글이건 한문이건 쉽게 쓴다는 거예요. 쉽게. 글이 학문이 낮은 사람들이 어렵게 쓴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접하게 된 게 이제 장자를 이제 만나게 됐어요. 장자를 만나게 됐어요. 고문진보 다음에 장자를 만나게 됐죠. 장자의 방대한 세계, 정말 너무 자유로운 세계, 자유로운 세계에서 논의다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자를 봤습니다. 노자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이런 책이 있나? 그동안에 제가 성경부터 시작을 해서 쭉 해서 왔던 공부가 노자에 다 정리가 돼 있었어요. 간단한 5천자인데. 그래서 저는 행운인 게 대학원 때 지금 또 살아 계시는데 산정 서세옥 선생님이라고 한학에 굉장히 능통한 이 동양화가지만 한학에 정말 한시를 현장에 맞춰 줄줄줄 막 창작을 해서 이렇게 읽어주거든요. 그분한테 노자 장자를 배웠어요. 노자 장자를 배웠는데 그래서 모차르트란 안국동 입구에서 모차르트란 찻집을 배웠는데 선생님이 가시면은 그 전체를 갖다가 이렇게 조용하게 해서 다른 손님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독만 하게 편하게 해주는데 거기에 지금은 편의점으로 바뀌었지만 오른쪽 인사동 입구에 모차르트란 그 찻집에서 계속 노자 장자를 강의를 받는데 벽에 어떤 그 해벽을 칠해놨는데 마치 새 손으로 해벽을 칠했는데 얼마나 이걸 자유롭게 했는지 정신이 바짝 났어요. 갑자기 장자 노자하고 어버러이 되면서 벽을 보니까 마치 그 사람을 만난 듯한, 마치 어떤 사람이 새 손을 가지고 춤을 추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아마 내 생각에 어떤 맞대를 내려고 막 춤을 막 추듯이 막 냈던 것 같아요. 냈는데 그게 이렇게 보면서 만약에 저 사람이 저걸 작품이라고 생각했다면 저런 걸 못했을 것이다. 그 사람은 단지 정말 흥에 겨워서 확 해놨는데 보니까 이게 작품, 저걸 띄어다가 액자에 넣으면 너무 좋겠다. 해서 이제 가끔 거기 가서 혼자 가서 그 벽을 보고 또 보면서 또 생각을 해보고 또 벽을 보면서 했는데 그 모차르트란 찻집이 없어지고 지금 GS25인가 편의점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아쉬운데 거기서 정말 정신이 바짝 든 그런 세계를 맛보면서 모든 것이 변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이영옥 실장님께서 전에 성남아트센터 관장님도 하고 계실 때부터
저를 어떻게 아껴주는지 모르겠어요. 항상 만나면은 말이라도 따뜻하게 해주고 이렇게 해서 늘 고맙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이 인문 강의를 부탁을 해서. 그래서 저는 인문 강의에 가끔 들어오면 누구 지인들을 소개해주고 그랬거든요. 전에 좀 가끔 했었는데 소개해주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이런 강의를 부탁을 받고 그래서 관장님 부탁이니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하게 됐는데, 그러면 말 그대로 오늘은 아티스트 토크 강의가 아니죠. 토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말 좀 해보자는 거죠. 말 좀.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좀 자유롭고 시간이 많으면 그냥 서로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내가 어떤 것을 강요하고 개념을 말씀드리기보다는 그런 건 아직 그런 자격은 없고, 나는 한 작가가 이렇게 살아왔다라고 말을 전해준 정도로, 알겠죠? 그 정도로 생각 가볍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이론을 이렇게 사세요, 그림은 이렇게 하세요, 뭐 하세요, 그런 게 아니고, 나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전혀 저라는 사람 모르잖아요. 이렇게처럼 이렇게 명망가도 아니고 석학도 아니고 하나의 잡초처럼 이렇게 무사람 평범하게 사는 한 사람의 이야기, 그냥 그런 것도 있구나, 한 사람의 이야기. 그 정도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 얘기를 들려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어떤 강의보다는 나는 이렇게 산다. 우리가 그 루비똥을 디자인한 유명한 디자이너가 있는데, 그 사람이 항상 그 유명한 사람이 강의를 하는데, 강의 때 이런다고 맨날 이런다고, 내 강의 너무 귀담아 듣지 마세요. 내 강의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나의 말을 적지도 마세요. 왜 그러냐면 내 생각이 내일은 바꿔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지나간 대로 들으세요. 내 생각은 늘 바꿔질 겁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바꿔지니까. 그렇게 강의를 한다고 그래요. 내가 존경하는 우리 도월 선생님, 김용욱 선생님, 또 우리 만나보지는 도월 선생님 만나봤지만은 우리 서강대 최진석 교수님, 인문학 대단하시죠? 그런 분이 우리나라 현재 같이 공간에 살고 있다는 것은 너무 행운입니다. 그분이 그 강의에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세상에 살면서 두 가지를 하지 말아야 된다. 첫째, 남 충고하지 말 것. 두 번째, 남 충고 듣지 말 것. 그렇죠? 이거 무서운 얘기죠.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충고하지도 말고 충고 듣지도 마라.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라는 얘기거든. 자기 방식대로.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은 나의 얘기만 전해질 수 있는 거지, 내가 어떻게 살아라고 하는 것은 감히 말씀드릴 수가 없는 거죠, 구조적으로.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현재 내가 이 나이 때까지 그럼 나는 어디서 왔는가? 늘 나는 부모님의 부모님, 부모님의 부모님, 부모님의 부모님, 내 영혼과 영혼 연결돼서 수억만 년의 세월을 거쳐서 여기에 딱 떨어지죠. 딱 한 번이죠. 그 딱 한 번. 나 같은 모습은 이 세상에 이제 나타나지도 않을 거고 그 전에도 없었고 딱 한 번. 그러나 우리는 흙으로 빚은 건 아니고 분명히 영혼과 영혼이 연결돼 가지고 유전자가 연결돼서 여기까지 있는 거죠. 그만큼 나라는 자체가 먼저 소중하다는 것을 꼭 우리가 인식을 하고 살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누가 뭐래도 나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다. 이 세상에 딱 한 번 온 그런 경우다라고 하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은 그런 생각을, 그 자존감이죠. 자존감, 사람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누가 뭐래도 자기 자신의 그 귀중한 존귀함, 이 가치가 있어야 우리는 이 험난한 세상을 버텨나갈 수 있는 힘이 돼요. 온갖 욕을 다 먹고 온갖 신을 다 해도 나는 그래도 귀중한 사람이야. 너희가 알지는 못하지만 나는 아주 귀중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늘 삽니다. 그럼 나는 과연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하고 생각을 하죠. 누구인가?
분명한 것은 우리 이 세상은 기와 운으로 물체와 어떤 운으로 형성이 됐다면, 우주 만물이 형성이 됐다면 내 몸도 마찬가지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거죠. 분명히 보이는 세계. 영과 육으로 됐다는 거죠. 영과 육.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하면서 내가 보이는 세계도 가꿔야 되겠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늘 이렇게 어떤 것을 정립해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는 이 우주의 구조도 이게 느낌이 오는 거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세상 만물은 보이는 물체와 보이지 않는 물체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보이는 물체로만 신경을 쓰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반드시 맛있는 반찬, 맛있는 음식, 좋은 물, 이렇게 마시는 것,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지 보이지 않는 세계. 우리는 많은 밥상 중에 이 좋은 반찬을 골라 먹듯이 이 우주 공간에는 좋은 기운과 나쁜 기운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좋은 기운을 마시고 어떤 사람은 나쁜 기운을 마시는가? 그건 자기 생각의 차이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나이가 60이 넘어가지고 하루에 한 3번 정도씩 좋은 기운을 마십니다. 하늘을 쳐다봐요. 하늘 쳐다보고 나한테 좋은 기운을 주세요. 그러면 좋은 기운이 온 것 같습니다. 와서 몸을 해서 내려와서 속에 아픈 것도 좀 치유해주고 속에 쑥 내려와. 다시 또 마시죠. 그럼 확실히 달라집니다. 그렇게 해서 늘 나는 누구인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동일시해가지고 이렇게 갖고 나가야 된다. 내 자신을 갖고 나가야 된다. 라고 하는. 그래서 그러면 나는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은 조금 후에 이제 그 노자의 인생론에서 우리가 이제 배우겠지만은,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한테 주어진 일을 쉬지 않고 꾸준하게 하는 거. 그게 내 할 일이다. 내 지금 할 일이다. 이거. 항상 어떤 의미를 부여해야 되는 거죠. 의미를 부여. 그래서 조금 후에 얘기를 하겠지만, 저는 우리가 나를 알아주지 않든 간에 나는 작가이기 때문에 작품을 계속 꾸준히 하는 거죠. 작품을 하는 거죠. 또한 나는 하늘에서 준 몸이기 때문에 내 몸을 계속 또 운동을 해서 스트레칭을 해서 또 유지를 해줘야죠. 쉬지 않고 하는 거예요. 좋은 물을 또 마셔줘야죠. 그러면서 저는 이 사회에 살면서 꼭 2가지는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삽니다. 하나는 자기의 전공을 열심히 하는 거, 자기가 하고 싶으면 열심히 하는 거. 2번째는 어떤 봉사를 하는 거. 내 전공과 봉사는 필수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그 작가들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모임을 만들어서 작가들한테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것인가. 그래서 제가 처음에 작가 그룹을 만들었어요. 그 회원은 저 한 명이었죠. 한 명이었는데 그것이 거의 10년 지나다 보니까 전 세계에 22,500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60개 나라의 회원들이 분포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에만 6,00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잘것없이 하나 시작했던 게 일파만파라고 하나 시작했던 것이 이렇게 큰 씨앗이 됐구나. 씨앗이 아직 멀었죠. 그래서 이제 온라인상에 만났던 사람들이 이제 오프라인에 만나자라고 해서 올해 처음 봄에 만났고, 코로나 때문에 활발하게 못했지만 외국 작가 100명, 국내 작가 135명 선별해서 이렇게 아트페어라는 전시를 했습니다. 아트페어가 큰 게 아니고 아주 아담한 아트페어를 했고 그걸 돌아버렸어요. 그 다음에 영리법인을 이번에 우리 대학교 후배하고 영리법인을 만들었습니다. 영리법인을 만든 목적이 뭐냐? 우리 회사의 수익의 20%는 무조건 전 세계의 작가들 위해 쓰자. 이게 저기예요. 우리가 죽더라도
계속 전속하는 그런 회사를 만들자 해가 지아트라는 것을, 글로벌 아트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성장시켜서 우리가 죽더라도 혹시라도 우리 아프리카나 이런 전 세계의 작가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회사로 무조건 만들고 싶다. 여태까지 살면서 우리가 확실한 것은 이 세상은 자기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생각한 대로. 부자도 마찬가지고 건강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자기가 생각한 대로. 그런데 거기에 의심이 있으면 안 돼요. 진짜 믿어야 돼요. 그러면 생각한 대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그럼 어떻게 죽을 것인가? 나는 살 때도 의미 있게 살아야 되지만 죽을 때도 의미 있게 죽어야 한다. 그래서 저는 한 10몇 년 전에 이미 한마음운동본부의 장기와 기증과 각막을 다 기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운전면허증 보면은 주머니 보면은 장기, 각막, 기증자라고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면 국가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만약에 불시에 뭔 일이 벌어지면 운전면허증을 보면 그게 이제 그렇게 이제 조치를 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이제 나이가 60이 돼도 보니까 이게 이럴 일이 아니다. 좀 더 이게 그냥 뭐 뼈밖에 안 남는데 뼈만 남아서 뭐 하나 이거 도대체. 그래서 이제 이걸 내가 죽으면은 차라리 나를 그냥 의대에 해부용 있잖아요. 실험용으로 그냥 기증해버려야 되겠다. 그 기증해야 하고 해골을 누가 만지든 뼈를 만지든 연결해가지고 여기다 세워놓든 간에 그것은 이미 나의 영과 육이라고 그러면 육은 이미 살 만큼 살았으니까 그 정도는 세상에 남겨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우리 딸 둘하고 집 마누라한테 말을 했어요. 야, 내가 아빠가 결정을 했다 이제. 알아라 이제. 내가 조만간에 대학교 의대에 가서 내가 계약을 체결할 테니까 아빠는 기왕 이렇게 된 거 다 기증하기로 했다 그냥. 그러니까 장례식 끝난 다음에 그거 다 알아서 해줄 거고 그다음 어디 묘 어디다 쓸지 그런 거 생각지도 마라 그냥. 거기서 알아서 그냥 의대에서 실험용으로 처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요. 이게 분명히 내가 어디서 태어나가지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내 갈 바는 어딘지 딱 정해졌잖아요. 그래 굉장히 마음이 편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정해지지 않았으면 굉장히 우리가 좀 불편할 수도 있죠. 내 장지는 어디다 쓰지? 선영에 쓸까? 아니면 선영은 너무 먼데? 서울 가까운데? 서울 가까운 너무 비싼데? 그럼 경기도 어디로 갈까? 그것도 고민스럽잖아, 이게 자체가.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걱정이 없으니까 너무나 이렇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살아있을 때도 의미를 부여하고 죽은 다음에도 의미 있게 죽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데서 대체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배워야 되죠. 우리는 만약에 인문학 강좌지만 우리가 인문학만 가지고 살 수 없거든요. 혹시 여기 여러 선생님들 마음은 부자로 살고 싶잖아요. 부자로 살고 싶어요. 마음은 부자로 살고 싶은데 부자에 대해서 공부해봤습니까? 난 그렇게 나는 부자에 관련된 책이 많은지 몰랐어요. 책이 엄청나요. 이게 한번 서점에 한번 쳐보세요. 이렇게 한번 교본 문고에 쳐보세요. 부자라고 한번 쳐보세요. 부자 되는 법, 부자 뭐 하는 법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게 우리 그런 책 하나도 안 보고 어떻게 부자가 된다고 말할 수 있는지. 만약에 돈을 많이 벌고 있잖아요. 돈을. 그러면 돈이란 걸 쳐보세요. 돈을 검색해 보면 돈이란 책이 또 수백 권 있습니다. 돈의 책이. 내가 운 좋게 살고 싶다. 운 좋게. 그럼 또 운이란 책을 쳐보세요. 운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고 막연히 그냥 그렇게 되고 싶은 운 좋은 사람, 부자 된 사람, 성공한 사람은 되고 싶어 하거든요. 그리고 공부도 하지 않고 생각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랬다고 그래요. 신이여,
나 제발 매일 기도했다고 제발 로또 복권 1등만 당첨하게 해주세요. 또 다음 날도. 그러니까 하도 매일 하니까 산신령이 나타났어요. 나타나가지고 야 이놈아 복권을 사야 1등이 되지. 복권도 안 사고 빌면 뭐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한 어떤 걸 하기 위해서는 복권이 1등 되고 지금 복권을 사야 1등이 되는 거죠. 사지도 않고 맨날 빌면 뭐합니까. 우리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만약에 성공하고 싶다든지 잘 살고 싶다든지 잘 사는 게 뭔지라고 하면은 그에 대한 공부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대체적으로 저는 그 표를 만들었어요. 표를 만들어가지고 좀 거창하지만 성공한 사람들 7가지 습관 위에 썼어요. 이제 쓰고 7가지 습관이 있죠. 쓰고 그 다음에 그럼 나의 고한석의 인생 10계명 10가지 쓰는 거예요. 그럼 나의 중장기 계획 그럼 내가 언제까지 살았고 80에 죽은다. 나는 어떻게 죽은다. 까지 딱 써놓은 거예요. 월 26 단기 계획, 월의 계획, 그 다음에 이제 월 계획, 일 계획,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크게 한 A4 한 장이거든요. 써놔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더 의미 있게 잘 살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해서 하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여기에 하는 게 이 건강관리. 첫째 건강관리더라, 건강관리. 건강관리를 일단 기본적으로 잘 하는 것이 좋다. 뭐 운동을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좋은 음식을 많이 먹어줘야 되겠죠. 자기 관리 자기 해야 되겠죠. 이건 철저하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시간 관리. 시간 관리. 저도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성공한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아주 반성을 많이 해요. 시간 관리 잘 못해가지고. 근데 앞으로도 이 목적을 두고 하다 보면 좀 관리가 되겠죠. 시간 관리. 시간 투자, 시간 관리. 사람 관리. 사람 관리. 그러니까 우리는 잘 살기 위해서는 분명히 돈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운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복권 사는 것처럼 투자를 해야 되잖아. 투자를 해야죠. 투자는 돈을 투자할 수도 있고 사람을 투자할 수도 있겠죠. 사람을. 시간을 투자할 수도 있죠. 그래서 사실은 좋은 일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돈을 맨날 투자할 수 없잖아요. 물론 돈도 내서 커피도 사고 또 시간도 투자해서 하면 좋겠지만 또 어떨 때는 내가 시간을 내면 친구가 또 커피 사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시간이란 투자 개념은 시간을 돈이라고 생각하고 그 시간을 투자해주는 그런 생활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환경관리. 그러면 우리가 대체적으로 그 책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면 어떤 사람이 이런 나한테 운이 많이 오나? 첫째는 환경을 관리를 잘한 사람. 그러니까 혹시 여러 선생님들 들은 회사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 그 유명한 모자 회사가 있거든요. 영암모자라고 있어요. 영암모자. 들어봤습니까? 영암모자의 그룹이 있는데 백성학 회장님이라고 80이 넘었어요. 그분이 청계천에서 모자를 처음 만들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8개 계열사를 가지고 있는데 1년에 매출이 3조 원이에요. 그래 OBS 있죠. OBS, 숭의대학, 단성사 다 그분 거거든요. 그래 전 세계 모자의 60% 이상을 영암모자에서 만들어서 하거든요. 전 세계 16개의 회사들, 나라의 회사가 있어요. 회사가 있는데 그분이 다만 우리나라에만 모자를 안 만들어요. 우리나라에 모자를 만들면은 우리나라 영세업체들이 다 죽으니까 지금 메이저리그의 야구 선수들 있잖아요. 다 영암모자 쓰고 있어요. 그리고 유명한 회사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안 만들어요. 그런 분이 계시는데 거기에 그 회사에 가면은 사원이 뭐냐면 정리정돈이야. 정리정돈. 얼마나 정리정돈이 잘 돼 있는지 이게
회사도 그렇게 본사도 부천에 OBS 옆에 있는데 그렇게 화사하질 않아요. 그러다 정갈해요. 화단도 정갈. 들어가면 계단 정갈하고 박물관에 뭐에 그 회장님실 들어가면 그 서류 되는 게 너무 정리정돈이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로 우리가 이 운 좋게 살기 위해서는 정리정돈이 잘 돼야 한다는 거죠. 정리정돈이. 이건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일단은 집안의 정리정돈. 그 운이라고 하는 것은 책에서 보면 과학이라고 그래요. 과학. 그러니까 내가 오늘 우리 집안 청소를 하면 그 청소력이라고 그러거든요. 청소력이란 책이 있어요. 청소를 하면 운이 온다는 거지. 청소를 하면. 그건 노동이 아니고 청소를 하면 운이 온다는 거예요. 정리정돈을 하면 운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거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화장실. 화장실 무조건 깨끗하게 한다. 화장실 무조건 깨끗하게. 매일 청소를 하는 화장실. 그 다음에 현관. 그 다음에 집안에 물건을 필요 없는 1년 이상 필요 쓰지 않은 물건 다 버려라. 다 버리라고 그러거든요. 버려라. 잘 안 되죠. 아까워서 안 되지만 버려라. 일단 정리정돈.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건강관리, 시간관리, 사람관리, 환경관리 이것을 잘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 사람들을 닮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몇 가지 키워드 중에서 내가 한번 생각해 볼 점이 우리가 굉장히 살다 보면 혼동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사람들이 혼동스러울 때가 있어요. 뭐냐면 운동 여러 선생님들 선생님 운동하세요? 무슨 운동하세요? 걷는 정도. 그렇죠. 선생님 걷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운동 중에서 가장 좋은 걷는 겁니다. 사실은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운동할 시간이 없어 운동을 못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 운동이라는 개념을 잘 몰라서 그래요. 운동의 목적은 뭐냐면 운동의 목적은 몸을 유연하게 만들고 근력을 키워주는 게 운동이거든요. 이 두 가지를 하려고 운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드럽게 하고 유연하게 하고 근력을 키워주고. 그러면 뭐 집에서 걷건 간에 유연하게 근력만 키워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운동을 헬스장에 가야 된다든지 골프장에 가야 된다든지 축구를 해야 한다든지 배구를 해야 한다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심심하기 때문에 축구를 하고 배구를 하고 골프를 하는 거지 그것이 우리가 운동의 그런 방법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요즘에 우리나라에 전 세계적 붐이 일어나가지고 등산을 다니잖아요. 등산 잘못하면 있잖아요. 운동이 되는 게 아니고 몸을 망쳐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운동 중에서 가장 소홀히 하는 게 하나 있어요. 준비 운동과 마무리 운동을 해야 돼요. 항상 걷기 전에도 있잖아요. 준비 운동을 하고 걷는 게 좋습니다. 걸어갔다 오면 마무리 운동을 해야 돼. 또 이제 마무리 스트레칭을 해줘야 돼요. 등산 가기 전에 준비 운동을 해야 돼요. 갔다 오면 마무리 운동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냥 이렇게 걸어갔다가 그냥 와서 운동했으니까 자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항상.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하루를 상하려는 준비 운동을 해줘야 돼요. 한 5분, 10분 정도라도 스트레칭을 해줘야 됩니다. 하루가 끝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무리 운동을 해줘야죠. 마무리 운동. 그래서 저는 원래 이제 마라톤 한 15년 했거든요. 풀코스는 2번밖에 못 뛰었어요. 풀코스 너무 힘들어서 나 하프 뛰다가 그런데 그때 이제 운동이라는 것을 알게 돼가지고 운동의 방법을 좀 알게 됐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스트레칭을 합니다.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을 2컵을 마셔요. 저녁에도 스트레칭을 간단히 해요. 자기 전에 물을 많이 마시면 안 되니까 한 컵 정도 이렇게 따뜻한 물 한 컵 정도 마시면 잠이 잘 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몸을 달래주는 거죠. 아침에 시작하기 전에 밥 먹기 전에 따뜻한 물 먹어준 게 좋아요. 어쨌든 그 다음에 자기 전에 따뜻한 물 반 컵 정도 이렇게 마시고 이렇게 잡니다. 그래서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몸을 유연하게
하면서 근력을 키워주는 게 목적이다. 그러면 방에 누워서건 이불 입건 TV 보면서건 할 수 있는 게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운동의 개념만 알면 시간이 없어서 운동을 못하는 그런 경우는 없다. 그래서 오늘부터 그런 개념을 명확히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두 번째로 저기한 게 공부란 개념이거든요. 공부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공부할 시간. 공부를 무슨 책을 보고 해야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원래 공부는 책을 보고 하지 않습니다. 원래 공부는 명상을 통해서 하는 거죠. 덜 생각하고 명상하고 걸으면서 앉아있으면서 여행 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너무 심심해요. 막연하고. 그러니까 남의 책을 보는 거죠. 공부를. 그런데 우리는 공부를 할 때 꼭 책을 봐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공부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내 마음을 유연하게 하면서 나의 가치관을 정립시켜주는 공부의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걸으면서 여행하면서 이런 나무를 보면서 내 마음을 어떻게 유연하게 만들 것인가 이것만 생각하면 되거든요. 유연하게 입방체로 만들 것인가 그 다음에 나의 그런 가치관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불가에서 스님들이 참방을 하죠. 보통 3개월 6개월 동안 문 딱 걸어 잠궈 놓고 책 같은 거 안 가지고 들어가죠. 참방할 때 그냥 벽만 보고 앉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공부거든요. 계속 하얀 벽만 보고 그냥 벽만 보고 공부하는. 원래 그게 이제 참 공부인데 그게 너무 심심하다 보니까 이 책 저 책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한다면은 꼭 고전부터 내려야 한다는 거예요. 고전부터 내려야 돼요. 지금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구약 신약을 잘 읽은 사람들은 어떤 목사님이나 신부님이나 글을 써놓은 거 보면 하찮아요. 다 성경에 있는 말로 인용한 거거든요. 몇 절에 뭐하고 뭔 얘기, 예수님이 뭐 했고 어떻게 했고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재미가 없어요. 불경을 읽은 사람이 있잖아요. 불가 쪽에 내려온 스님들 얘기 있잖아요. 사문지나 이런 거 보면 다 그 말이거든. 다 불경에 있는 말이거든요. 불경에 있는 말이에요. 사서도 마찬가지고 노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밑에 책을 읽다 보면은 이게 너무 혼동스러워요. 그러지 말고 시간 되면 위쪽에 성경을 읽는다든지 불경을 읽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노자의 도덕경을 읽는다든지. 그래서 이 경이라고 하는 책은 한 번 읽고 버리는 책이 아니고 그냥 항상 물 마시듯이 보고 하는 그런 책.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해서 경이란 책은 베갯머리 책이다. 베개 옆에 항상 두고 사는 그런 책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책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내 마음만 늘 유연하게 만들면 그것이 하나의 공부다. 공부.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은 자기가 행복의 조건. 대체적으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 속에 행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공통점인 것 같아요. 여러 사람의 감사 속에서 행복이 있는 거지 감사할 정도로 절대 행복을 못 찾는다. 이것이 아마 대체적인 통설인 것 같아요. 또한 성공의 개념에서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들이 비교하지 말라. 절대 비교 한 번 할수록 우리는 빈곤해진다. 자기의 이런 자기 가치관 속에서 비교하지 말고 사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좀 이따 소개를 하겠지만 살다 보면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뜻하지 않게 아주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죽기도 하고 뭐 그냥 폐가망신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면은 이것도 보면은 그게 아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느 순간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너 지금 성공했냐, 행복하냐? 그걸 나한테 반문하기 시작을 했어요. 너 지금 성공한 거니? 보시면 50대 후반이 돼가는데 성공했어? 행복해? 그래서
그 질문을 찾기 위해서 그 노자의 실패한 자에게 들려주는 노자의 성공과 행복 이야기라는 글을 쓰기 시작을 했어요. 글을. 남의 글을 인용하지도 않고 그냥 그 원서 자체를 놓고 이렇게 쓰기 시작을 했어요. 쓰기 시작을 해서 그걸 트위터, 페이스북에 올렸죠. 계속 한 1년 이상을 올렸어요. 트위터, 페이스북에. 그게 이제 하나의 큰 원고가 됐습니다. 아직 책으로 나오질 않았어요. 더 계속 만지고 싶어가지고 이게.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이게 성공과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우주의 개념에서는 성공과 행복이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아니, 자연의 입장에서도 성공 개념이 없어요. 다만 사람들 사는 사회만 성공과 행복이라는 말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가만히 광활한 우주 속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성공, 행복이 이렇게 있나? 그렇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그냥 존재. 어떤 사람은 이런 모습을 존재하고 어떤 사람은 이런 모습을 존재하고 존재하다 그냥 가는 거죠. 존재하는 거지. 하나의 풀잎처럼 하나의 들꽃처럼 존재하는 거지. 사람들이 이 행복과 이런 성공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너무 거기에 휘둘리면 안 되겠다는 거죠. 휘둘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우주는 정말 엄청나게 광활한 우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의 은하계를 1억 광년 가는 걸 하나의 은하계라고 그러죠. 은하계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은하계라고 그러는데 그 은하계가 몇 개냐? 1억 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게 하나의 우주 공간이거든요. 그런데 그 1억 개가 되는 우주 공간에 빛이 투과한 데가 15%밖에 안 되는데 이 85%는 이제 암흑이란 세계, 현재 암흑으로 존재한다는 거죠. 그 속에 우리는 하나의 점이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우리가 인간적인 측면에서 이 우주를 보지 말자는 거예요. 우주적인 측면에 인간을 보고, 우리가 만약에 교회나 성당을 다닌다면 내 입장에서 하느님을 보지 말고 하느님 입장에서 나를 보고, 불교를 다닌다면은 그 순회적인 차원에서 나라는 존재를 보고, 사람들은 자꾸 이러죠. 자기 중심에서 모든 걸 보려고 그러잖아요. 모든 걸 판단하려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사람 욕심이죠. 사람 욕심이에요. 사람 욕심. 그런 욕심을 내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의 우리는 존재함으로써 그 존재한데 충실하게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공부란 것을 이제 공부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이제 이랬어요. 그 공자의 논어에 나온 얘기거든요. 그 공자의 제자가 7명이 있습니다. 7명이 있는데 그 제자 중에 제일 무식한 사람이 자로예요. 이제 기록에 보면 키가 컸다고 그래요. 물론 우리가 생각하면 성인이죠. 물론 공자 입장에서 이렇게 저기지만 싸움을 좋아하고 힘이 세고, 그 자로가 이제 공자님한테 물었어요. 선생님, 공부를 왜 하는 겁니까? 공부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거기 분명히 나오거든요. 굉장히 엄하게 이렇게 공자님이 엄하게 말을 해요. 자로야, 내가 너에게 공부를 왜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분명히 말해주겠다. 공부를 하는 것은 아는 것은 안다고 말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다. 너무 시원해, 그 말 자체가. 우리는 자칫 잘못해서 공부를 모르는 것을 뭉뚱그려가지고 모르는 것을 알기 위해서 공부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는 것을 안다고 말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비평 능력을, 판단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살면서 있잖아요. 진짜 아는 걸 안다고 말해야 돼요. 모르는 거 모른다고 말해야 돼요. 우리는 그냥 얼머부리고 그냥 이렇게 그냥 모르는 것도 아는 척, 아는 거 더 많이 아는 척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살면서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편해요. 나 그건 몰라요. 이건 알아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딱딱 판단해버리면 너무 쉬워요. 그래, 이제, 불경에 나온 얘기인데, 제자가 이제, 제자한테 석가가 이랬어요. 석가가, 야, 제자야, 공부를 할 때는 급하게 하지도 말고, 빠르게 하지도 말라. 그럼 제자가, 그럼 선생님, 어떻게 공부를 하는데요? 라고 물어보니까, 최상의 공부 방법은 자연스럽게 해라. 자연스럽게 해라. 자연스럽게. 자연스러운 것이 최상법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역으로 석가가 또 이제 제자한테 물었어요. 네가 공부를 해가지고 자 뗏목을 만들었다. 이 뗏목을 만들어서 만드는 방법을 터득을 해가지고 저기 네가 가고 싶은 무인도로 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물으니까 제자가 말을 못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태워라. 네가 그동안에 공부해서 뗏목을 했던 그걸 태우고 다시 그 섬에서는 새로운 걸 만들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불가의 교육법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부처를 죽이라고 그러죠. 부처를 죽여라. 부처를 죽여라. 그럼 부처의 학문을 따르지 마라. 너의 법을 따라라. 너의 법을 따라라. 이렇게 공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말했던 여기 이제 제가 우리 의미에서 작가들의 모임을 이렇게 꼭 아마 더 크게 해서 이런 걸 세상에 한번 남기고 싶다 하는 내 화가의 작가의 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현재 진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트페어 이번에 했던 그런 겁니다. 자, 요즘에 내가 테스형 가사를 한번 해봤어요. 가사를 가져왔어. 세상에 나 저 테스형 그 가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물론 여러 선생님 놀랐을 거예요. 처음에 가사 제목만 보고 테스가 뭐야 도대체 무슨 테스형 희한하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거 보통 노래가 아니에요. 야, 그래서 여기 노래에서 우리가 좀 배워야 할 점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라우나 씨는 대단한 사람이다. 이분은 진짜 철학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이 120곡을 노래를 작사 작곡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저작권료만 매년 100억씩 들어오는 거예요. 100억씩. 그러니까 나훈아 씨한테 100억씩 들어와. 1년에 그냥 가만히 있어도 100억씩 들어와요. 100억씩 들어와. 그래서 2019년도에는 출연료까지 해서 세무서에 신고한 게 127억. 127억을 신고했어요. 수익으로. 127억을 신고했거든요. 그러면 이분은 100억씩 들어오기 때문에 이번에 출연료도 받지 않아요.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런데 이런 것을 할 때 이 나훈아 씨가 이런 걸 작사 작곡을 할 때 몇 번을 고친다고 그래요. 몇 번을 얼마나 고쳤을까? 우리나라 유명한 사설 잘 쓰는 작가가 있는데 그 선생님한테 제자가 물었어요. 선생님, 어때요? 선생님 이렇게 사설을 잘 씁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걸 쓰기 위해서 100번을 고친다. 100번을. 그러니까 내 생각에 나훈아 씨도 이걸 100번 정도를 이렇게 고치지 않았을까. 굉장히 철학적이에요. 노자의 인문학적인 철학이 다 들어있거든요. 누구나 다 나이가 먹어도 산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이 많구나. 어쩌다가 한바탕 턱이 빠지게 웃는다. 그리고는 그 아픔을 그 웃음에 묻는다. 얼마나 서글퍼요. 그 자체가. 웃긴 웃지만 우리 그러잖아요. 누구나 다 웃긴 웃지만 마음은 또 우는 구석이 있죠. 우리는 모든 사람한테 고통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인정을 해야 돼요. 사람이 살면서 그 사바의 세계에서 사바의 세계라는 말이 산스크리트어로 고통의 세계. 그러니까 사바의 세계라는 자체가 고통의 세계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나만 고통이 있는 게 아니고 다 고통이 있는 게 슬픔이 있는 게 아픔이 있는 거예요. 이건 필연적이에요. 존재함으로써 생긴 업보. 존재함으로써 당해야 될 십자가. 그게 업보고 십자가죠. 존재함으로써 하는.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려고 그러죠. 거부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우리가 그저 오늘 와준 오늘이 고맙기도 하여도 고맙긴 해. 근데 내일이 또 두려워. 야, 그래 나훈아 씨도 내일이 또 두렵구나. 우리 그러잖아요. 어떨 때는 가끔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어요. 아니, 나 눈 뜨고 싶지가 않아, 진짜. 그렇잖아요. 눈 뜨고 싶어. 이대로 그냥 가버렸으면 좋겠어. 아침에, 새벽에. 그럴 때가 있잖아요. 눈 뜨고 싶지가 않아. 계속 자버리고 싶어. 그런 마음. 그런데 여기서 내가 더 놀란 것은 뭐냐면
만약에 소크라테스 선생님이라고 만약에 제목을 지었다. 그랬으면 이 노래 히트 못해요. 아, 제목이 테스형이라니까 성공을 했지. 소크라테스 선생님이라고 했으면, 테스 선생님이라고 했으면 안 됐을 거예요. 그만큼 자존감이 당당한 거죠. 우리는 있잖아요. 우리는 소크라테스 사람이고 나도 사람입니다. 우리가 소크라테스를 따를 필요는 없어요. 참고할 뿐이죠. 나는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대 나훈아 씨가 인간 대 인간을 만난 거죠. 너도 인간이 나도 인간이야. 그러니까 너 먼저 갔는데 그 세상 어떠냐. 나도 이제 갈 때가 됐는데 좀 궁금하다. 내가 잘 살아왔는지 어쨌는지 궁금하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인간 대 인간으로 우리가 늘 그렇게 생각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나중에 얘기가 되겠지만은 여러분 법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법을. 우리는 누구 자꾸 어떤 관념 속에 어떤 법에 빠져가지고 괴로워하거든요. 괴로워해요. 그건 가만히 생각하면 남의 법, 남의 간섭, 남의 시선, 남의 말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는 거예요. 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전 세계에서 다 존경하는 그 소크라테스를 갖다 형이라고 불러버려. 형이라고. 대단하죠. 선생님도 아니고 다 선생님이라고 부르는데 형이라고 불러버린다.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노래 나중에 시간 있으면 한번 불러보고 싶어요. 이런 데서 연습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내가 오늘 이제 우리가 키워드를 하나 정리할까요? 자, 제일 처음에 공부가 뭔지 했죠? 공부가. 공부인지 알겠죠? 이제 공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자기 사고를 유연하게 키우기 위해서 가치관을 키우기 위해서 한다. 두 번째, 운동의 목적이 뭐냐? 운동도 마찬가지로 내 몸을 유연하게 근력만 키워주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하나의 현대성, 현대미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현재 2020년도에 쓴 시라고 그래서 현대문학인가, 2020년도에 작품을 제작했던 현대미술인가, 2020년도에 살고 있다 현대인인가, 이걸 좀 생각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자꾸 시간적으로 지금 살고 있으면 뭐 하고 있으면 다 현대인, 현대시, 현대문학, 현대미술 이렇게 생각하는 그렇지 않아요. 본질적으로 내 생각에는 현대성을 갖춰야만이 현대미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사람마다, 작가마다, 미술사가마다 개념이 자칫 다르지만 내 생각에는 현대미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티스의 야수파에서 우리가 그 사람들이 마티스가 말했던 것을 귀담아 들을 필요는 있겠다는 거예요. 왜 마티스부터 우리는 현대미술로 미술사가들은 생각을 했는가? 마티스의 오래 보면 이런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하늘색을 칠했다. 하늘색이 아니다. 하늘이 아니다. 내가 초록색을 칠했다고 해서 풀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내가 황토색을 칠했다고 그래서 그걸 황토길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나는 하늘을 빨갛게 칠할 수도 있고, 나는 하나의 화폭이 조물주다. 사람도 파랗게 칠할 수 있고, 이게 잔디도 까맣게 칠할 수가 있다. 그것이 내 화폭은 나의 우주 공간이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 창조주가 하나의 우주를 한 것처럼 이 화폭에서는 나의 공간이기 때문에 내가 새로운 창작을 할 수가 있다. 이게 현대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시건 문학이건 미술이건 사람 살아가는 것 자기가 주체가 되는 세상이 있잖아요. 내 자신이 주체가 되는 그 세상을 현대성이라고.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근대적인 사람이 있고 중세적인 사람이 있고 현대적인 사람이 있는 거거든요. 내가 만약에 내 주인을 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현대인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미술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우리가 미술에서 왜
후기 인상파의 고갱과 세장과 고하고 이게 마티스 야수파하고 그렇게 사이가 시기적 먼 거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고가 죽고 고갱이 죽고 세장이 다 죽은 다음에 마티스가 태어나가지고 한 게 아니고 동시대에 거의 살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후기 인상파로 이 사람 보는 것은 이 아무리 우리가 고의 그림에서 하늘을 뭐 덧칠하고 막 많이 했어도 결국은 하늘색이거든요. 결국은 나무색이에요. 그러니까 객관성을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완전히 객관성을 벗어서 자기 세계를 추구했던 것이 현대 미술이라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대 미술에서 오해 소지가 있어요. 뭐냐면 반드시 추상적인 미술, 뭐 오브제 미술 붙이고 뭐 꼴라주 붙이고 이렇게 해야 그런 것이 현대 미술이 아니고 꽃을 그리건 코스모스를 그리건 추상화를 그리건 완전히 자기의 세계가 자기 시각에서 카메라 시각이 아닌 자기 시각에서 어떤 화면을 창작해 낼 수 있을 때 이것을 우리는 현대 미술, 현대 문학, 현대 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현대 미술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그 주제는 일반적으로 문학의 주제나 내가 살면서 관심사 주제는 나로부터 출발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선생님들이 여기서 시를 쓴 사람도 있을 거고 수필을 쓴 사람도 있을 거고 그림을 그린 사람도 계실 건데 항상 그 주제는 나로부터 출발해야 돼요. 다른 데서 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나의 잔잔한 일상. 그렇잖아요. 우리가 나한테 잔잔한 일상이지만 그것이 매일 똑같은 건 하나도 없잖아요. 자연을 보는 거나 뭘 보는 거나. 똑같은 나무가 똑같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 그 일상. 남이 경험하지 못한 나의 일상. 나는 애들을 10명을 키웠다라고 하는 그것도 그 중요한 우리 주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로부터의 어떤 출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로부터 출발해야 된다. 항상 주제는 자기로부터. 그래야 우리가 공허하지 않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생각하면 나로부터 나를 좀 충실하게 하자. 나를 기중하게 하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하는 거고 그러면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하는 것은 아주 이 세상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자유롭게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 그 다음에 나는 그러면 내 작품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후대에 하겠죠. 만약에 화가들이 여기 앉아 계신다면 작가들이 앉아 계신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품은 자기가 살아있을 때 처분을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있을 때 물론 기념으로 자식들한테 한두 점만 주고 너 이거 걸어놓고 아버지 잊지 마라 라고 한두 점만 주고 내 작품은 누가 만약에 어느 미술관이건 기증을 받아준다고 고마운 일이죠. 진짜 그것처럼 고마운 일이 없고 돈이 있다면은 어떤 화가처럼 아담하게 미술관 하나 지어서 거기 그 지자체에 기증해 버린다든지 아니면 가급적이면 작품을 있잖아요. 좀 친구들한테 이렇게 좀 서로 이렇게 좀 나눠서 여러 군데 이렇게 소장할 수 있게끔. 그 나중에 자기가 그것을 놓고 가면 나중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거든, 자식들이. 그래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해야 되겠다. 우리가 그 미국에 여행 다니다 보면 미국에 참 특이한 점이 있어요. 각 지역마다 그 미술관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거기에 막 그 근현대 중세 막 이런 미술품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도대체 워싱턴도 아니고 뭐 필라델피아 뭐 이런 데 막 가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작품들이 어디서 이렇게 다 왔을까? 이 좋은 작품들이. 아마 본토에서 이제 이렇게 미국으로 넘어올 때 다 한두 점씩 가져온 것 같아요. 작품을. 조금만 작품들 다 가져왔어요. 한두 점 아까우니까 다 가져왔겠지. 다른 못 가져왔고. 그게 결국은 그 지역의 미술관으로 다 모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작품을 이렇게 좀 성실하게 해놓으면 결국 누구한테 가더라도 그 작품은 훗날 그 지역에 이렇게 미술관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은 작품을 내 생각에는 무조건 자기가 살아있을 때 작품을 처분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했던 이게 내가 노자의 성공과 행복론을 여기서 이제 가칭으로 했어요. 인생 실패한 자에게 들려주는
노자의 성공과 행복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야, 나는 일단 실패했다. 오한석이 실패했다. 이제 나 실패한 것 같다. 그런데 이게 한번 해보자 해서 노자를 이 81장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목을 하나하나 땄는데 이 제목을 내가 그냥 이렇게 임의로 한번 정해봤어요. 그래서 노자는 내 생각에 아마 200번 정도 읽었나 어쨌든 한 20년 이상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봐도 이게 지겹지 않아서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노자의 입장에서는 성공과 행복이라는 개념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인간의 개념이지.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개념이지. 결론적으로는 살아있음으로써 태어남으로써 모두 성공한 사람, 존재하고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 몰랐구나. 내가 이게 트위터,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그걸 이제 터득하게 된 거죠. 그래서 나는 실패한 자가 아니었구나. 이게 결론적으로 나 처음 실패한 줄 알았더니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노자에서 이제 살아가는 것과 이걸 배우는 건데 우리가 노자는 도덕경으로 형성이 돼 있어요. 도경 37장까지 38장부터 덕경 그럽니다. 그런데 도경, 덕경 그래서 합쳐서 도덕경. 그런데 우리가 노자의 어떤 데를 봐도 도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게 안 나와 있어요. 도는 무엇이다. 또 덕은 무엇이다. 이렇게 안 나와 있거든요. 개념을 안 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나의 생각이지 이게 정확히 철학적으로 따지려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다. 그 다음에 이걸 트위터, 페이스북에 올렸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올렸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고등학생도 좀 알 수 있는 글로 좀 쉽게 좀 풀어서 써야 되겠다 해서 올리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좀 대상이 고등학교 정도 수준 정도로 해서 올렸어요. 쉽게.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도는 뭐인가? 도는 자기 본분, 자기 한 일을 쉬지 않고 꾸준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면 성공한 것이라는 거예요. 쉬지 않고 오직 우리가 이렇죠. 나무를 툭 잘라도 나무는 또 새싹이 나오잖아요. 그 살려고 하는 본성, 계속 노력하는 본성. 그거 보면서 우리가 아스팔트에 조그만 틈에서 그 민들레가 나와가지고 꽃피는 거 보면 야, 참 대단하다. 그 힘이란 게 대단하다. 그런 힘. 이 자연은 어디 있든 간에 산속에 있든 간에 좋은 밭에 있든 간에 꽃밭에 있든 간에 자기 본분을 다합니다. 우리가 깊은 산속에 가서 그 아름답게 피어있는 꽃을 한 송이 보면 부끄럽잖아요. 부끄럽죠. 부끄럽죠. 사람은 그렇게 못하거든요. 사람은 만약에 사람 깊은 산속에 그렇게 척박한데 태어나게 했다. 아마 중간에 죽을 겁니다. 아마. 왜 나는 이런 데 태어나겠지? 어떤 친구는 좋은 꽃밭에 평지에 물도 많은데 했는데 왜 나는 여기 있지? 자연은 그걸 따지지 않아요. 사람은 따지지만 자연은 따지지 않아요. 자연은 어디 있든 간에 자기 본분을 충실을 다하는 거예요. 그거 부끄럽죠. 부끄러워요. 그러면 덕이라고 하는 게 뭐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덕이라는 개념도 굉장히 사람마다 이런 말 하잖아요. 나는 덕이 없어서 말이야. 덕이 없어가지고. 난 덕을 베풀지 못해가지고. 덕이 없어. 자꾸 그러는데 덕이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덕이 도대체 뭘까 하는. 내가 생각하는 덕은, 덕은 나를 사랑하고 주변도 사랑하고 끊임없이 나를 사랑하고 주변을 사랑하고 이게 덕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쉬운 말로. 도라고 하는 것은 계속 쉬지 않고 이 우주 공간이 정말 계속 도도하게 움직이는 그런 것처럼 쉬지 않고 어떤 자기 본분을 다하는 우주도 본분을 다하고 있고 자연도 본분을 다하고 있고 뭐 물도 본분을 다하고 있고 사람도 본분을 다해야죠. 그러면 덕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먼저 사랑해야 돼요. 우리 잘못 배웠어요. 우리는 내 생각에 잘못 배운 것 같아요. 맨날 남만 사랑으로 했지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너 사랑해라. 주변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본인을 사랑하라는 말은 별로 못 들었어요. 아, 그런데 나이가 60대서 보니까, 잘못됐다. 이건 나를 먼저 사랑해야 되는 거구나. 이걸 이제 터득한 거예요. 나를 정말 아껴야 돼, 나를. 나를 정말. 이기적이지만 나를 먼저 사랑해 줘야 돼요. 나를 사랑한 다음에 또 주변 사랑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나는 그 노자 중에서 1장을 굉장히 1장, 2장은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이 1장을 보고 너무 자유로웠어요. 그러면 내가 사람마다 그 성독하는 것이 좀 다릅니다. 그런데 1장, 2장을 성독해 드릴게요. 도가도면 비상도요, 명가명이면 비상명이니라. 무명은 천지시요, 유명은 만물지모니라. 상문은 역관 기묘하고 상류는 역관 소교하니라. 자양자는 통출이 명이나 동이 지연하고 현지 우연하니 중묘지문이니라. 천하가 개지미지 이미나 사오 이요 개지선지 이선이나 사불선이니라. 고로 유문은 상생하고 난이 상성하고 고화 상경하고 음성 상하하고 전후 상순이라. 시히로 성인은 처무이 지사하야 행불은 지교하고 만물 자건이 불사라 생유불유하고 시불시하니 부유불거라 시이로 불거하니라.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읽으면은 50분이 걸립니다. 50분. 그래서 이제 가끔 심심하면은 이렇게 1장부터 81장까지 쭉 이렇게 읽죠.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태초에는 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정말 우리가 늘 들었던 얘기지만 다시 한번 태초에는 법이 없었다. 너 나한테 강요하지 마. 그건 네 생각이야. 나는 내 법이 필요하다. 우리가 그림의 법이나 글을 쓸 법이나 모든 법이 태초에는 법이 없었는데 어떤 사람이 법을 만들었어요. 자, 태초에는 법이 없었다. 없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어떤 사람이 법을 만들었어요. 법을 만들었어. 그 법이 이제 그림의 법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니까 또 어떤 사람이 이걸 해야 된다고 해야 되는데 만물지 뭐 어머니가 얘를 낳는 것처럼 낳고 나중에 엄청나게 법이 많아져 버렸어요. 우리는 다시 있잖아요. 다시 항상 상고시대의 법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상고시대 법으로. 그래서 태초에는 법이 없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이제 제가 이걸 이제 노자를 듣고 나서 처음 작품을 제작한 겁니다. 너무 이제 그동안에 잘못 생각했어요. 이게 너무 잘못 생각했구나. 우리는 나는 그동안에 학이란 걸 너무 예쁘게만 그리려고 했구나. 아니, 학이 아니면 어떻고? 뭐 이게 그래. 태초에 법이 없었다는 거, 법이 없어. 그래서 이걸 이제 자유롭게 자유로운 법이 없었다. 너무 자유로웠어요. 그래서 이제, 그림이 꼭 그 마트 가운데 붙어야 할 이유도 없잖아요. 그건 어떤 사람이 마트에 붙으니까 우리 관습이 벗어나자. 그래서 이제 이게 그냥 그림도 한쪽에 치우쳐서 마트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 이제 사람들이 와서, 왜 그림이 삐뚤어지게 걸려있어? 아니, 그런 법이 어디가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마트도 이제, 강목으로 한 게 아니고, 또 그렸어요,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도구는 그림이 될 수 있다. 도구가 될 수 있다. 이게, 이 터치를 뭘로 했냐? 빗으로 했어요, 빗으로. 여자들 그 브러쉬 있잖아요. 머리 빗는 빗으로. 그럼 이 검정은 무엇으로 했느냐? 그 주걱으로 해, 주걱으로. 주걱으로 해고 쫙 막 했죠. 그래서 이게 또 붓하고 또 다른 맛이 나요. 이렇구나. 그리고 너무 이제 자유로운 세계에, 이 태초엔 법이 없었다 생각하니까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우리는 좀 당당할 필요가 있거든요. 우리는 자칫 한번 자기 하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남의 의식을 많이 해요. 뭐 어떤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그 사람의 생각이죠.
이제 나는 나의 법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 트위터, 페이스북에 이런 노자에 관련된 성공을 쓰면서 이제 그때그때 한 곡 썼어요. 신은 신이다, 자연은 자연이다, 사람은 사람이다, 공통점은 모두 이데아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한번 글도 써보고. 그래서 조금 전에 말했던 이게 이제 절대 천하의 사람들이 아름다운 걸 아름답다고 말하지만 아름답지 않을 수도 있다. 천하의 사람들이 어떤 것을 선한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선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의 미학과 동양의 미학이 완전히 다른 거죠. 서양의 미학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로부터 그 사람들은 서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우주를 어떤 신이 창조했다. 이거 전제부터 필요하잖아요. 들어가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 우주를 어떤 신이 창조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신은 분명히 이 우주를 아름답게 만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가정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의 학문에서는 논리학이 발전하죠. 가설을 정해놔요. 어떤 신이 우주를 만들었어요. 그럼 만들었으면은 분명히 아름답게 만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가설을 해놓고 그걸 증명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제 말하는 논문의 형식이잖아요. 그게 다 서양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 그 사람들은 이제 천문학, 자연, 관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막 연구하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천문학에 관심이 있어서 천문학 했던 게 아니고 신이 만든 이 우주의 공간의 아름다움을 증명하기 위해서 천문학을 연구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는 야 정말 그 아름답게 했더라. 또 모든 그 이런 걸 비례를 갖다 조사해 보니까 이 가로 세로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그 아름다운 비례가 있더라는 거예요. 황금비가 나오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믿었던 신은 정말 위대하다. 역시 이 우주는 코스모스처럼 만들어놨다. 질서와 조화. 그러니까 질서와 조화로운 미술, 질서와 조화로운 문학, 시, 모든 것이 서양의 것을 근대까지 지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한방이에요. 노자는 그렇지 않아. 그게 아름답다고 말하지만 아름답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 상대적인 미학이잖아요. 오늘 아름다운 아가씨도 가만히 보니까는 다음날 보니까 아름답지 않아. 더 아름다운 아가씨가 나타났어. 오늘 아름답다고 느껴지는 장미도 썩어보니까 이게 영 안 돼요. 그래서 아름다움과 추함 공존한다.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상대적인 개념이 생겨난다 하는 그런 유연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떤 걸 대할 때 상대적으로 좀 대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 장은 우리는 절대 성공과 행복도 타인하고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빈 곳만 오는 거지 더 이상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글을 한번 썼어요. 물론 앞비장하고 맞지는 않은 글일 수도 있겠지만 절대 당신의 뜻을 상대에 강요하지 마세요. 당신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문을 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사람 살다 보면 이렇게 하잖아요. 야, 너는 왜 고집이 세니? 너는 왜 내 말을 안 듣니? 참 고집이 세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게 말한 사람이 더 고집이 셀 수가 있죠. 그러잖아요. 자기가 고집이 세니까 상대방이 느껴지는 거죠. 우리. 그래서 절대 나의 지식을 남한테 강요하지 마라. 내가 틀릴 수 있다. 이걸 늘 생각을 감안하고 해야 돼요. 감안하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노자에서는 어떤 불쌍히 하면 삶의 부적 너무 어떤 것을 이렇게 그 사람이 굉장히 현자다. 그 사람이 너무 좋은 사람이다. 자꾸 띄워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 사람을 따라가기 위해서 서로 싸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노자의 입장에서는 공모전이나 어떤 데 상 주는 걸 반대라는 거예요. 노자 철학에서는 상을 줌으로 인해서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서로 싸우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노자가 생각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참고적으로 지금 현재 여기에 나온 글이나 그림은, 이제 그림은 제 작품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글은 또 제 글입니다. 그냥 이게 뭐 좋은 글이고 나쁜 글이고 그때그때 써놨던. 그래서 우리가 자연은 말하지 않는다, 성인도 책을 쓰지 않는다, 공자도 책을 안 썼어요. 물론 주역은 좀 썼다고 그러지만. 그 다음에 예수님도 책을 안 썼어요. 석가도 안 씁니다. 딱 기록에 의한 것들이죠. 그래 자연도 책을 안 써요. 그러니까 오직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모든 성인들은 거의 책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배울 수 있는 건 침묵이라는 침묵. 어떤 현상, 자연의 현상에서 가만히 지켜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이건 사랑에서 단순하게 생각하고 단순하게 산다라고 해서 아주 단순한 방법 내가 이렇게 한번 써놔봤어요. 그냥 단순한 생각. 운동은 매일 스트레칭 한다. 공부는 자주 자연과 대화한다. 평온은 절대 과욕을 하지 않는다. 화목은 항상 상대에게 배운다. 건강은 항상 따뜻한 물을 많이 마신다. 우리가 이런다고 그래요. 그 노화되는 것이 두 가지 원인이 있다고 그래요. 두 가지 원인이. 하나는 체온이 떨어지는 거. 나이가 먹으면서 체온이 떨어지는 거, 수분이 부족한 거. 이 두 가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따뜻한 물 많이 드시면 좋다고 그래요. 어쨌든. 나이가 들면. 그래서 내가 한번 써놔봤어요. 따뜻한 물 많이 마신다. 그 다음에 전기는 내가 짧게라도 이렇게 이렇게 글이 좋든 나쁘든 간에 이렇게 한번 써본다. 어떤 글을 써본다. 그 다음에 성공은 가장 낮은 밑에서 찾는다. 행복은 자기 마음속에서 발견한다. 이렇게 한번 글을 써놔봤습니다. 자, 우리가 5장에서는 우리가 좋은 것에, 남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에 집착하지 말자. 집착하면 할수록 그것이 자기가 이룬 그런 목표에 해당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한번 내가 이렇게 글을 써봤습니다. 알아도 자랑하지 말고 몰라도 자랑하지 말라. 있어도 자랑하지 말고 없어도 자랑하지 말라. 좋아도 자랑하지 말고 슬퍼도 자랑하지 말라. 건강도 자랑하지 말고 아파도 자랑하지 말고 천명에 순명하고 매사에 감사하며 살라. 이렇게 한번 써놔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그런 부분을 이렇게 서로 자랑하지 않고 이렇게 자랑하지 않고 너무 자랑하다 보면 그게 다 허하거든요. 그래서 있는 듯 없는 듯. 저 사람의 어떤 우정을 파악할 수 없게 그냥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필요하지 않겠나. 늘 낮게, 늘 겸손하게 행동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게 있죠. 이제는 여러 어른들이 많이 앉아 계시는데 이제는 우리가 나이가 이렇게 되면은 절대 여기 내가 써진 것처럼 그런 생각 해봤어요. 당신을 챙기세요. 자기를 챙겨야 되겠다. 우리 가만히 살다 보면 주변 사람 보면 자식 챙기느라, 부모님 챙기느라, 회사를 챙기느라, 직원들 챙기느라, 남편을 챙기느라, 아내를 챙기느라, 친척을 이거 챙기느라 하다 보니까 정작 나를 못 챙겼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좀 세상을 좀 달리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나부터 먼저 챙겨야 되겠다. 나부터 챙겨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 그래서 자기 행동의 중심을 만든다. 그 다음에 물의 진리를 알고 물처럼 살아간다. 상선은 약순이라 물이여. 물은 항상 낮은 곳으로 하기 때문에 결국은 큰 바다를 이을 수가 있다. 낮은 곳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내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내가 꼭 그 선물 하나 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그 노자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설이 있는데 물론 81장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최고의 법은 상식이라는 거예요. 상식. 자연스러운 법칙이라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그 노자가 생각하는 것은 상식이 법이다. 형사법이고 민사법이고 부동산법이고 모든 한 게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처음 접했을 때, 어떤 그림을 처음 그릴 때, 어떤 글을 처음 쓸 때, 어떤 사람을 할 때 가장 그게 법이 어떤 거냐? 몰라도 상식적인 게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식이 법이다. 우리 건축법도 있잖아요. 상식이 법이에요. 모든 게 상식이 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가장 좋은 법은 뭐냐? 그림의 법이건 사람 사는 건 대화법인 간에 글 쓰는 간에 자연스러운 게 최고다. 아까 우리가 그 석가가 말했죠. 석가가 가장 자연스러운 게 최고 법이다. 노자도 마찬가지거든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행동, 자연스러운 말, 자연스러운 사고, 자연스러운 그림 이런 것들이 최고의 법이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하겠습니다. 최고의 법은 자연스러움이다. 오늘 그 다음에 먼저 우리가 도덕을 알았으니까 도는 쉬지 않고 일하는 것과 덕은 자기를 먼저 사랑하고 남을 좀 사랑해 주라.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